시니어 지식방 구독자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요,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의 귀한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디서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마음 쓰이신다는 어르신들 꽤 많으시죠? 아, 맞아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던 때가 그립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많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알고 나면 정말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예금 활용법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 특별한 예금 활용법이요? 이게 뭐 위험한 투자는 아니죠? 아, 전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은행 예금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걸로 매달 생활비를 만들고 또 세금 혜택까지 받는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먼저 막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는 그런 귀한 정보니까요. 오늘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겠죠? 저희가 또 쉽게 설명해 드려야 하니까요. 네, 그럼요. 저희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든든한 노후를 위한 지혜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르신들이 노후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진짜 이유, 이게 뭘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최명학 어르신 사례 메모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통장에 9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있는데도 불안하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9천만 원이나 있는데도요. 네, 이게 왜냐면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이에요.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이 목돈이 얼마나 갈지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 큰 거죠. 아, 그렇군요.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불안하신 거네요. 김명숙 어르신 사례처럼 퇴직금 5천만 원이 몇 년 만에 3천만 원대로 줄어든 걸 보면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요. 그렇죠. 또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는 싫고 그런 마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돈을 불려볼까 하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데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료에도 그런 고수익 상품 광고나 기사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을 노리는 투자 사기에 대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뭐 원금 보장의 고수익 이런 거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죠. 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노후자금 관리의 제일 원칙은요. 불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키면서 꾸준히 쓰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지키면서 꾸준히 쓴다. 그럼 그 방법이 뭔가요? 네, 그 해결책이 의외로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예금인데요. 예금이요? 그냥 은행 예금이요? 네, 근데 그냥 보통 예금이 아니고요. 바로 월 지급식 예금이라는 겁니다. 아, 월 지급식 예금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정확히 뭐죠? 보통 예금은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잖아요. 근데 이 월 지급식 예금은요. 말 그대로 이자를 매달 나눠서 받는 방식입니다. 아하, 이자를 매달 용돈처럼 받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연 4.2%짜리 예금 상품에 4천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4천만 원이에요. 만약 이걸 만기 지급식으로 하면 1년 뒤에 세금 떼기 전 이자가 한 16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받는 거죠. 그렇죠. 1년 기다려서 받는 거죠. 근데 이걸 월 지급식으로 신청하면 매달 약 14만 원 정도의 이자가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겁니다. 1년 동안요. 와, 14만 원씩 매달요? 총 이자액은 같은데 받는 방식만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르신들께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마음의 안정을 준다는 거죠. 아, 그렇죠.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걸 보면 확실히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네, 그 정순옥 어르신 사례를 보면요. 5천만 원을 일반 예금에 넣어두셨는데 2년간 이자 구경은 못하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른 통장에서 1,500만 원이나 뺏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1,500만 원이나요? 만약 그 5천만 원을 예를 들어 연 3.6%짜리 월 지급식 예금으로만 하셨어도 세전으로 월 15만 원씩 2년간 총 360만 원의 이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다른 통장에서 뺏은 돈이 1,140만 원으로 줄었겠네요? 그렇죠. 원금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월지급식의 힘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자로 관리비나 약값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박인자 어르신도 월 14만 원 이자로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다고 메모 남겨두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그 자존감, 이것도 지킬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옷도 있나요? 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어르신들, 은행에서 이자 받으시면 세금 내는 거 알고 계시죠? 아, 네. 이자 소득세 15.4%인가 내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월 15만 원 이자가 생겨도 세금 15.4%를 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한 12만 7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혹! 그럼 매달 2만 3천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1년이면 27만 6천 원, 10년이면 276만 원이나 되는 꽤 큰 돈입니다. 와, 생각보다 크네요. 이 세금 혹시 안 낼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혹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과세 종합저축이요? 자료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이게 뭐냐면요.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 충족 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해주는 합법적인 절세 혜택입니다. 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고요? 이거 정말 대단한 혜택인데요? 그렇죠. 탈세가 아니라 국가에서 어르신들 노후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정당한 절세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 65세가 넘었으면 이건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건가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자료에 있는 은행 Q&A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거요, 절대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자동으로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은행 직원이 먼저 어르신 비과세 혜택 받으세요 하고 챙겨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반드시 어르신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 가셔서 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게요. 또는 기존 예금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해 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 신청해나만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와, 이걸 몰라서 그동안 세금 꼬박꼬박 내신 분들 정말 많으시겠어요. 네, 정말 많으십니다. 그 한영석 어르신 사례처럼 5년간 120만 원 넘는 세금을 더 내셨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최영호 어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게요. 1년에 20, 30만 원이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 가입하실 때는 꼭 물어보셔야 해요. 제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선인가요? 되면 이걸로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은정님 사례처럼 세후 월 6만 원 받던 이자가 비과세 적용해서 7만 5천 원이 되면 그것도 정말 쏠쏠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비과세 혜택이 혹시 무제한은 아니겠죠? 한도가 있나요? 아, 네, 예리하십니다. 당연히 한도가 있습니다. 그 보내주신 더블저축은행 잔료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모든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농협, 수협 다 합쳐서요. 1인당 원금 기준으로 총 5천만 원까지만 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 모든 금융기관 합쳐서 5천만 원까지군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A은행에 3천만 원, B저축은행에 3천만 원 예금이 있다면요? 네, 그럼 두 곳 모두에 비과세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일반 과세, 즉 15.4%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미리 내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한도 좀 조회해 주세요 하면 확인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월 지급식으로 매달 이자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세금까지 아끼고 와, 이것만 잘 챙겨도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혹시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메모도 있더라고요. 아,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죠. 특히 예전에 뭐 저축은행 사채 같은 걸 겪으셨던 분들은 더 불안하실 수 있고요. 맞아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100%는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건데요. 아, 예금자 보호법 들어봤어요.
은행 망해도 나라에서 돈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금융기관이 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도요.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그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한 분당 그리고 한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정해진 이자를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1억 원이요? 예전에는 5천만 원 아니었나요? 아, 네, 맞아요. 그 보내주신 자료 중 일부에는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2024년 9월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1억 원까지는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건 최신 정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와, 1억 원이면 훨씬 안심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 제가 1억 원이 넘는 돈, 예를 들어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예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금하시는 겁니다. 아, 분산 예치요? 네, 1억 5천만 원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A은행에 한 8천만 원, B은행에 나머지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 은행에 맡기는 돈이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나누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예금이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 넣는 돈도 똑같이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이 1개 저축은행당 1인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핵심 안전장치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예금은 이자를 매달 받는 월 지급식으로 신청한다. 둘째, 65세 이상 등 조건이 되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꼭 신청해서 세금을 아낀다. 총 5천만 원 한도. 셋째, 예금의 1억 원 넘으면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우리 어르신들 노후자금 관리의 안정성이 정말 크게 높아질 겁니다. 저희가 자료 분석을 통해 찾은 가장 중요한 실천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기왕 예금을 할 거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리 높은 곳 찾는 거요. 자료에도 은행별 금리 비교표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죠. 가장 먼저 찾아보셔야 할 게 바로 은행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시니어 전용 예금 또는 우대금리 상품입니다. 아, 어르신 전용 상품이요? 네. 일반 예금보다 보통 0.1%피, 많게는 0.3%피 정도 금리를 더 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에 있던 대구은행 황금빛 예금 같은 게 그런 예시죠.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들, DB, 유니온, 고려저축은행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상품들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상품을 먼저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다만 금리는 계속 바뀌니까요. 예금 가입하시는 그 시점에 은행 홈페이지나 요즘은 금융상품 비교해주는 사이트도 많으니까요. 그런 데서 최신 금리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확인은 필수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금리 더 받는 방법? 네, 시니어 전용 상품을 찾는 거 외에도 추가로 금리를 더 얹어주는 우대 금리 조건들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은근히 쏠쏠해요. 우대 조건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흔한 게요. 은행으로 연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받으시는 통장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0.2, 0.3%포인트 우대해주는 곳이 많고요. 오, 연금 통장만 바꿔도요? 네, 또 요즘은 은행 창구 직접 가는 것보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추가로 우대금리를 더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비대면 가입이요? 어르신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금리를 더 준다면 자녀분들 도움받아서라도 해볼 만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우대해주기도 하는데 이건 자녀분들께 잠시 부탁드려 볼 수도 있고요. 농협 같은 곳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또 우대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자동이체 몇 건 이상, 그 은행 신용카드 사용 실적, 은행마다 조건이 정말 다양해요. 와, 정말 많네요. 이런 걸 한두 개만 잘 챙겨도 0. 몇 %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면 꼭 알아봐야겠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비대면 가입 우대는 보통 0.2, 0.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5천만 원 예금이면 1년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자가 더 붙는 거예요. 와, 크네요. 네. 처음 한 번이 좀 번거로울 순 있지만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 도움받아서 익숙해지시면 은행 안 가고도 더 높은 금리로 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 메모 중에도 처음엔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뱅킹 잘 쓰신다는 어르신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성공 사례를 보면 용기가 나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로 은행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고 또 창구에 가서는 뭘 꼭 물어봐야 할까요? 어르신들께서 놓치지 않도록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은행 가시기 전에는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금이나 적금, 현금 같은 걸 좀 모아서 내가 이번에 예금할 총 목돈이 얼만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네, 총알 준비. 그렇죠. 그리고 은행 가실 때는 당연히 신분증, 그리고 도장, 서명으로 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쓰시던 통장, 그리고 요즘은 본인 인증 때문에 휴대폰도 꼭 필요하니까 챙겨가시면 됩니다. 네, 준비물은 그렇고요. 그럼 이제 은행 창구 직원 앞에 딱 앉았어요. 뭘 물어봐야 할까요? 핵심 질문. 네,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필수 확인 질문 5가지를 딱 정리해봤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물어보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제가 가입하려는 이 예금 월 지급식으로 이자 받을 수 있나요? 이거 제일 중요하죠. 네, 월 지급식 가능 여부. 두 번째는요? 둘째, 제가 만 65세 또는 해당 조건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된다면 이걸로 신청해 주세요. 세금 아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비과세 신청. 세 번째는요? 셋째, 시니어 우대나 바른 조건들 다 포함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리는 연 몇 %예요. 광고에 나온 금리 말고 내가 진짜 받는 금리를 확인해야죠. 아, 실제 적용금리 확인. 네 번째는요? 넷째, 이 상품에서 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건은 또 뭐가 있나요? 해당되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적용해 주세요. 숨어있는 0.1%포인트라도 찾아야죠. 네, 모든 우대 조건 확인.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이 상품 당연히 예금자 보호되는 거 맞죠? 혹시 모르니 마지막으로 안전 확인 한 번 더 하는 거죠. 와, 이 5가지 질문. 월 지급식, 비과세, 실제 금리, 우대 조건, 예금자 보호. 이것만 딱 기억하고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이 5가지만 확실히 묻고 확인하셔도 은행 직원의 복잡한 설명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르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야, 정말 명쾌하게 정리됐네요. 이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은행 가서도 훨씬 자신감 있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요.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활용할 때 좀 조심해야 할 점들도 있겠죠? 아, 네, 물론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금은 가급적 만기까지 꼭 유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 중도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중간에 깨면 처음에 약속했던 이자를 거의 못 받아요. 그냥 원금만 겨우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에는 당장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만 넣으시고요. 혹시 모를 급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자금, 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는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통장에 따로 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예금은 만기까지, 비상금은 따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두 번째는 역시 사기 조심입니다. 특히 요즘 금리가 3%대인데 연 1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건 100% 사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10% 이상은 무조건 의심하라. 네, 정부 특별 지원 연계 상품이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원 파인 같은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료에도 피해 사례가 있었잖아요.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또 다른 주의점은 없을까요? 은행 직원의 설명이 너무 어렵거나 말이 빠르다고 느껴지시면요. 절대 그냥 내내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아,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마라. 네.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또는 그 용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될 때까지 계속 질문하세요.
내 소중한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필요하면 설명 자료 같은 거 달라고 해서 집에 가져와서 자녀분들하고 상의하거나 꼼꼼히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맞아요. 모르면 알 때까지 질문하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월지급식 이자가 들어오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죠? 아, 네. 그것도 좋은 팁입니다. 이자 들어오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이 통장 돈은 관리비 내는데 써야지 또는 이건 내 용돈이다 이렇게 정해두시면 돈 관리가 더 명확해지고 매달 돈 들어오는 거 보면서 만족감도 더 커지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알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자금 관리를 위한 핵심 전략, 마지막으로 딱 3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딱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예금 이자는 만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달 받자. 월 지급식 예금을 활용하세요. 둘째, 만 65세 이상 등 조건이 된다면 은행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 꼭 신청해서 세금 아끼세요. 총 5천만 원 한도 잊지 마시고요. 셋째, 내 예금이 1억 원을 넘는다면 안전하게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금자 보호를 받으세요. 월 지급식 비과세 신청, 분산 예치. 이 3가지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네, 여기에 추가로 시니어 우대 상품이나 각종 우대금리 조건까지 잘 찾아서 활용하시면 정말 위험 부담 없이 은행 예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에 꽤 쏠쏠한 보탬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김중철 어르신처럼 매달 이자 수입으로 생활비 걱정 덜고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모습.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요, 이게 몰라서 못했던 것이지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방법들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약간의 관심과 실천만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들으신 어르신들, 지금 바로 한번 쥐거래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월지급식 예금이나 시니어 우대 이렇게 검색해 보시거나 내일 은행 문 열면 바로 전화해서 상담 예약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상품은 또 금방 마감되기도 하니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하고 정리한 이 내용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실제 금융 생활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의 넉넉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오늘 들으신 정보 꼭 알려주세요. 좋은 건 같이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한번 파고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예금조차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시죠? 저희가 자료들을 보면서 상품 설명서나 기사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왜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 그러니까 월 지급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나 비과세 종합저축은 꼭 신청해야 한다는 이런 정보들이 왜 은행 창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먼저 안내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직원분들이 바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금융상품 판매 구조와 관련된 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건지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 시니어 지식방과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어르신들이 또 놓치기 쉬운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